안녕하세요. 내일장 뭐 사야지 시작하죠. 오늘은 단기 단타 관심 종목으로 전일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상한가 기록한 종목을 매매하려면 우선은 시장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미장에 야간 선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한국 주식의 ETF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참고하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좋으면은 상향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참고하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상황이 어땠는지, 금요일 날 상황은 뭐 그냥 고만고만했죠. 특별히 나쁜 것도 없고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9월의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았다 그랬지만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섹터, 이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이 어떤 섹터에 있는지, 그래서 그 섹터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한가 기록한 이 종목은 바이오에 속해 있고, 바이오가 금리 인하 효과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도 좋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종목의 강도, 그리고 연속성이 중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매물대를 이제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LNC 바이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재료를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 품절 사태가 일어났고 또 해외에서 허가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LNC 바이오가 이 리투오라는, 이 종목, 이 이제 그 물질이죠. 이게 돌풍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의 급등을 일으켰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보면은 이 리투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스킨 부스터인데, 이제 이거의 이름이 이제 엘라비의 리투오죠. 리투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름이. 그래서 이제 보통 줄여서 그냥 리투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리투오가 싱가포르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자, 하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리투오가 빠르게 소진돼 가지고 품절 사태가 발생을 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이제 소식을 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리투오라는 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킨 부스터니까, 스킨 부스터인데, 일반적인 필러와 달리 이 리투오라는 거는 콜라겐, 엘라스틴, 뭐 등등등 이런 핵심 성분을 직접 보충해 가지고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기술로, 그러니까 단순 보습 효과라든지 볼륨 개선 이런 거를 넘어서 가지고 피부 자체의 그 구조와 기능을 향상을 하는 것을 겨냥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하게 되면은, 보통의 그 필러는 주기적으로 채워주고 이게 뭐 피부를 좋게 해주거나 뭐 이런 효과는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볼록하게 말하자면 그 볼륨 개선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구조라든지 기능 향상을 겨냥을 한 그런 제품이다라는 게 좀 더 발전된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재료가 좋고 강도가 좋은 편에 속하게 되겠죠. 재료의 강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속성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연속성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봐야 되겠죠. 품목 허가를 기록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또 뭐 기록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게 지속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어느 시점에 또 이제 요청을 해서 거기서 허가가 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꾸준히 뭔가 재료가 나올 수 있겠고, 또 실적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재료 강도, 연속성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했는데,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1월에는 약간 이제 그때부터 한 몇 개월 하락을 하다가 4월경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상향을 했죠. 그리고 8월에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9월 들어가지고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고가에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매물대가 없죠. 여기 매물대가 여기 전혀 없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분봉을 보게 되면은, 자, 분봉은 여기 이제 1시 넘어가지고 이때쯤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계속 닫은 상태로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계속 닫았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힘, 관심, 말하자면 이런 거가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시초가, 그러니까 다음 날 시초가에 이제 매매를 해볼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렇게 상한가를 열었다가 또 열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초가 매매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스윙 형태로 스윙을 목적으로 하면서 종목을 관찰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봉을 이렇게 보는 거는 시초가의 매매를 해볼 것인가 아니면 스윙 종목으로 볼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볼 필요가 있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뭐 특별히 이걸 열지 않고 계속 닫은 경우에는 시초가 매매 종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매물대 52주 신고가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매물대가 없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한가 기록한 상태가 2년 전의 고점이죠. 지금 그 월봉이죠. 이게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2년 전에 지금 고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대가 전혀 없죠. 지금 2년 동안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 고점이 어디냐면은 여기 3년 전에 이 고점이 있죠. 3년 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매물대는 어디가 매물대가 있냐면 3년 전에 이때. 3년 전이니까 뭐 지금까지 뭐 갖고 있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타기에서 나갔거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매물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이 1개월 동안에 들어온 수급하고 지금 여기 상한가 기록했을 때 이거는 이제 9월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그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한 주 동안에 그 들어온 수급이 이때 1개월에 들어온 수급하고 비교했을 때 그보다도 더 많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있기는 있지만은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 힘이 좋으면은 여기는 이제 돌파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여기 아무래도 이제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걸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승은 이렇게 상승을 하겠지만은 여기를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머물고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5년 전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역사상 신고가가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뭐 좋으면 갈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아까 봤듯이 재료가 좋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돌파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자, 아무튼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매물대는 자, 이 부분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매물대가 존재한다. 근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의 매물대를 돌파를 할 것인가, 자, 여기를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은 상한가 다음에 매매를 하는 가장 그 일반적인 방법은 아마 많이들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이들. 그러면 시초가에서 보통 시초가가 그리고 이제 시초가가 갭이 뜰 텐데, 갭이 만일에 이제 10% 정도 이상에서 갭이 떠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버리는 게 좋죠.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갭이 10% 이하에서 이제 갭이 떴을 경우에 갭이 가능하면 좀 낮게 뜨는 게 좋죠. 너무 낮아도 좀 그러긴 하겠지만, 자, 갭이 좀 낮게 뜬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출발해서 살짝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매물들이 좀 이익 실현하기 위한 매물들이 좀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또 하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초반부에서 이제 결정을 짓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결정을 짓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초가에서 그 다음에 살짝 상승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하락했다가 이 시초가를 회복하는 지점, 여기 이제 시초가를 회복하는 지점, 여기서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초가를 회복하는 지점.
여기에 딱 맞거나 아니면 이보다 약간 밑에서 진입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죠. 호가창 보면서 이 지점에서 이제 여기가 진입하는 매수 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할 때 이 상승분을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상승분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목표는 한 5%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놓고, 뭐 너무 욕심을 가지지 말고 5% 이하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많이 먹으면 이제 5% 먹으면은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고 나오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 올라가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손절 라인의 경우에는 손절 라인은 보통 한 3.5% 정도를 정해놓고 손절 라인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손절 라인, 그 다음에 수익. 자, 이 정도를 일단 정해놓는 거고, 무조건 뭐 이대로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정도로 정해놓고, 손절 라인은 지키는 게 좋겠죠. 얘는 꼭 지켜주고, 수익의 경우에는 여기서 융통성 있게 이제 상하 약간 보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한가 다음날의 매매법이 되겠죠. 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초가에서 상승이 좀 이렇게 약간 길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시초가에서 하락을 주지 않고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도 어차피 얘는 이제 조정을 한번 받게 되죠. 이제 조정을 받고 힘이 좋은 경우죠. 조정을 근데 이제 여기 시초가까지 안 오고 이런 경우에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기서 자, 힘이 더 좋으면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이거 시초가를 회복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여기서 뭘 더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오래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이때까지 가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고, 이건 한참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만약 여기서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이 상승한 부분, 첫 번째 그 상승점에 갔던 부분을 회복하는 지점, 여기서 다시 돌파하는 거를 보면서 매매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상승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 기본적인 원리는 하락했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한다라는 거, 자, 이거를 염두에 두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 확률상 여기를 회복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상승과 하락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이 좋으면 상승 쪽으로 가겠지만, 안 좋으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얼마만큼의 상승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상승이 많이 일어났으면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또 잡을 수도 있고, 뭐 상승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좋으면 또 상승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호가창과 연계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경험이 많거나 이제 고수들이 더 할 수 있는 거고, 좀 그 정도 고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예를 든 거, 첫 번째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쪽으로 가는 경우, 이때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 자, 이게 가장 쉬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안 나오면은 이제 상한가 다음날 이 매매를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초반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안 하면 되니까, 안 하면 뭐 손해보는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가 나올 때를 기다려 가지고 그 나오는 부분만 그때만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손쉬운 그 상한가 다음날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참고로 누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가 보게 되면은, 매수는 외국인들하고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이제 금요일날 많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 매도는 개인과 기관, 투신,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기관 거를 이제 외국인이 받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인들 거 기타 법인이 받았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뭐 긍정적인 점은 개인들이 이렇게 뭐 나쁘게 보면 털렸기 때문에, 좋게 보면 이제 수익을 내고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기가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자,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관 종목으로는 휴메릭스가 있는데, 휴메릭스는 대략 한 15% 정도 상승을 기록을 했죠. 그럼 이제 휴메릭스는 어떤 종목이냐면, 얘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필러 임상이 호평을 받고, 그러면서 이 벨피에냐라는 물질이 이제 출시 기대에 이제 그 필러 기술이 부각이 됐다. 이런 또 이제 특징도 뉴스로 이제 나왔죠. 자, 여기서 보면은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하고 공동으로 수행한 그 히알루론산 필러 임상. 자, 이 논문이 국제학술지 PRS에 등재됐다는 거죠. PRS라는 거는 보게 되면 이제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니까 플라스틱은 성형이고 Reconstructive니까 재건. 그래서 성형 재건 수술 이런 거니까. 그래서 PRS.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성형외과하고 재건외과. 자, 이쪽과 관계되어 있는 학술지가 되겠는데 이거는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 이제 발간하는 그런 그 잡지가 되겠죠. 그 의료 잡지인데 여기에 등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재돼서 뭐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증권연구원에서도 보면 이 벨피엔이라는 물질이, 자, 이게 올해 말까지 임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식약처의 품목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품목 승인이 또 된다. 그런 게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재료의 강도는 좋은 편이고, 거기다가 또 재료의 연속성도 마찬가지로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품목 허가가 되면은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미리 그래서 이제 또 상승을 한 점도 있는데,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적도 보게 되면은 휴메릭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품목 승인까지 나오고 이제 이게 출시까지 된다고 하면은 그때 더 확 뛰겠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를 보면은 얘도 지금 보면은 얘는 52주에서는 신고가는 이미 이때 나왔죠. 7월에 나왔던 거죠. 7월에 신고가가 나왔고, 역시 한 4월부터 상승을 하다가 7월 달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 이제 엄청 상승이 일어났고, 그리고 8월까지 이제 하락해서 조정받다가 9월 들어서 이제 LNC 바이오처럼 여기서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상승폭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까 LNC하고 비교해 보면 LNC는 한 이 정도까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전에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떨어지다가 9월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제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LNC 바이오는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얘는 지금 보게 되면은 미리 이만큼 더 상승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만큼 상승이, 얘가 말하자면 상승이 미리 온 거죠. 미리 왔으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이런 식의 이제 돌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상승이 미리 왔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만큼, 그러니까 LNC 바이오가 30%, LNC 바이오가 이제 30%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 이거의 한 절반 정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휴메릭스는 15%가 온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지금 아까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전해가 이미 높은 지점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고,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여기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방 돌파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하지만 내일 이제 LNC 바이오를 따라가지고 여기서 약간 이제 상승을 이제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좀 내일 이 부분에서 이제 초가에 LNC 바이오와 같이 일종의 이제 짝짓기 형식으로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짝짓기 매매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